안녕하세요. 9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를 좀 내드렸었는데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facebook.com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고 텍스트를 이렇게 안쪽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는 좀 커서 잘라서 맨 밑에 넣을게요. 순서대로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 페이스북 바로 가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요거 대신에 이미지를 넣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페이스북을 클릭했을 때 일로 이동하고 구글을 클릭했을 때 일로 이동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였고요.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를 2번 카피하셔서 옵션 시프트 아래 방향 키우면 카피된다 그랬죠? 거기에서 주소 바꾸고 이미지 바꾸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HTML 중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게 됐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CSS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논의에 말씀드렸지만 CSS는 현재 나가는 진도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써보는 거네. 하고 그냥 써보세요. 따라서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제 우리 오랜만에 새 문서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005.html 느낌표 탭하시고 템플릿 불러주시고요. 옵션 Z키 또는 Alt Z를 누르면 자동 줄바꿈이 됩니다. 가로 스크롤바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세요. 자, 여기에서 CSS 프리뷰 005번 문서를 여기 서버에 켜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를 먼저 해볼 건데 그러려면 뭔가 CSS로 디자인할 마크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 마크업을 할 거예요. 먼저 H1 헤딩 그다음 A 태그 특정하게 링크 걸 곳은 없어서 이렇게 해줄게요. go to site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스트롱이라는 태그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약간 강조의 의미를 지닌 태그예요. 어떤 텍스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스트롱 태그라고 컨텐츠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미지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시는데 아까 사용했던 카페.jpg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H1 밑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p 태그를 하나 넣어서 패러그래프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태그가 5개 있는 거예요. 바디까지 하면 6개죠. 자, 그러면 CSS라는 거는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HTML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진 거지만 HTML과는 다른 문법을 가진 다른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HTML 문서에 CSS를 적용하려면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 헤드라는 곳, 여기는 선언부라고 했죠. 어떠한 것을 선언하거나 외부 파일을 링크하거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SS를 선언할 거예요. CSS를 선언하는 스타일 태그는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설정이니까 밑에다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넣으면 이 안에는 태그가 올 수 없게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H1이라는 태그 자체도 헤드에 사용할 수도 없지만 여기에 뭐 메타를 쓴다거나 색깔이 이상하죠? 안 돼요. 왜냐하면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열고 닫으면 이 안에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이 안에 컨텐츠는 무조건 CSS만 올 수 있어요. CSS 문법이 오는 곳이에요. HTML 문서에 CSS를 살며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CSS라는 건 뭐냐? 디자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컬러겠죠? 그래서 내가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이게 CSS 문법이에요. 자, 그리고 저장을 했더니 아무 변화도 없고 색깔도 이상해요. 그쵸? 왜 그러냐면 CSS라는 언어는 이 중에 누구를 빨간색으로 하는지를 궁금해해요. 근데 우리가 지정을 안 한 거죠. 컬러를 레드로 해. 누구를 그걸 요 앞에 써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셀렉터라고 불러요. CSS 진도를 제대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 설명은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소스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한 번에 따라 하셔도 되고, CSS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빨간 글씨로 할 건지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P 태그를 빨간 글씨로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P라고 적어주면 되는데요. 저장을 했더니 아직도 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구분이 좀 안 되죠. 어떤 게 CSS고 어떤 게 셀렉터인지. 우리는 얘를 이걸 지정한 셀렉터라고 불러요. P 태그를 CSS 선언을 할 건데 글자색을 레드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셀렉터고 뒤에는 CSS 선언문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브라켓이에요. 중괄호.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걸로 CSS 선언문을 묶어주셔서 셀렉터와 구분해 주셔야 돼요. CSS 문법은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죠. 여기 제가 발표 태그를 지웠나봐요. 자, 그 다음 저장을 해보면 오른쪽에 패러그래프라는 텍스트가 빨간색이 적용되었어요. 그쵸? 쉽죠? 다시 한번 볼게요. CSS는 결론적으로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누구한테 디자인할 건데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브라우저한테. 그 다음 셀렉터와 CSS 선언문과 구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CSS 선언문은 중괄호 안에 묶어준다는 거. 그러면 브라우저가 얘가 네가 고른 셀렉터구나. 거기에 여기에 있는 디자인을 입혀줄게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CSS를 선언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선언문은 선언 속성이 있고요. 콜론이에요. HTML은 이퀄이죠. CSS는 콜론. 그 다음에 값을 적어요. CSS의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게 프로퍼티 속성이고요. 요게 값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HTML의 속성과 CSS의 속성과 사용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 HTML의 속성은 시작 태그 뒤에 한 칸 띄고 attribute equal 밸류값 선언문 아닌 HTML 속성이 하나 더 있다. 그럼 또 한 칸 띄고 attribute equal 밸류값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이때 얘와 뒤에 있는 이것이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HTML은 선언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CSS를 볼게요. CSS의 선언문이 지금 하나인데 한 개를 더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한 개를 한번 더 준다면 저는 글자 사이즈를 한번 주어 보려고 해요. 자, 글자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폰트 사이즈를 여러분 픽셀 단위 알고 계시죠? 화면에 해상도를 나타낼 때 픽셀로 사용을 하죠. 폰트 사이즈를 40 픽셀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글씨가 커졌죠. 그럼 P라는 셀렉터, 브라우저는 이 셀렉터에 영문이 있으면 태그명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를 태그 셀렉터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채로 들으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무한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태그 중에 P 태그가 나온다면 걔는 무조건 글자색 빨강이고 글자 크기는 40 픽셀이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선언문이 한 개 추가가 될 때에는 뒤에 쓰시면 되는데 이 사이에 세미콜론이 있죠. HTML 속성은 그냥 한 칸 띄고 하면 되지만 CSS 선언문은요. 얘 끝나고 다음 거 나올 때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언문의 구분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뒤에 계속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얘는 선언문과 선언문을 구분하는 셀렉터, 구분하는 세미콜론이지만 마지막에도 붙여넣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다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 P 태그가 지금 하나잖아요. 밑에 P 태그를 한번 또 넣어볼게요. 스트롱 태그 밑에다가 P 세컨드 패러그래프 그랬더니 두 번째 P 태그도 같이 바뀌었죠. 그 얘기는 이 문서에 나오는 모든 P 태그를 모조리 바꾸겠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H1에 있는 글씨를 색을 바꾸고 글자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H1을 골라줘야죠. H1을 선택했어. 그 다음 중괄호를 열어서 선언할 거야. 여기까지 그냥 쭉 이해하시면 돼요. 글자 색은 16진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냥 편하게 영문으로 된 키워드 색상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크올리브 그린을 하고요. 폰트 사이즈는 100픽셀을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H1 태그에다가 요거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좀 작게 줄일게요. 50픽셀로 줄이고 여기다 계속 이어서 하면 줄바꿈이 좀 늦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엔터를 쳐서 좀 보기 좋게 해줄게요. 저는 좀 글씨가 커서 줄바꿈이 좀 빨리 일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라는 태그에는 뭘 할 수 있냐면 글자에 관련된 건 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나오죠. 이미지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이미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기예요.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볼 건데 CSS에서 크기를 조정하실 때에는 가로와 세로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글로 푼다면 가로의 사이즈를 200픽셀로 하고 싶고 세로의 사이즈도 200픽셀로 하고 싶어 라고 해놨어요. 자, 이렇게 슬러시별 별 슬래시로 끝나는 게 CSS 주성문이에요. HTML 주성문처럼 브라우저가 얘를 읽지 않도록 안내글을 써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속성으로 바꾼다면 가로는 width라는 속성을 써요. 200픽셀. 그 다음 세로는 height 200픽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미지 태그가 요 명령을 받아들여서 사이즈가 강제로 200에 200 정사각형이 됩니다. 됐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A 태그에 대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A 태그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HTML을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를 보면 파란색
글씨에 밑줄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브라우저에 내장된 CSS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본값이에요. 이 밑줄은 지금 없앤 건데, 요게 기본값이죠. 기본값인데 그 값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얘처럼 바꾸고 싶어요. 요걸 똑같이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요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요걸 쓴다면, H2에 얘가 제목이 되겠죠? 홈페이지 만들기의 기초. HTML과 CSS 측과 강의는 필수. 그리고 얘에 대한 내용이 p 태그로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안 쓰셔도 돼요. 어쩌고저쩌고. 전 좀 긴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쓰는 건데,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쓰자마자 얘는 빨간색에 40픽셀로 나오겠죠. 여기에 선언을 해놔서 그래요. 그건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여기에 있는데, 얘는 잘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니까 밑줄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요거 지금 요 부분 전체를 클릭할 수 있죠. 클릭하면 한 곳으로 이동하겠죠. 제목을 눌러도 이 블록으로 갈 것이고 내용을 눌러도 이 블록으로 갈 것이에요. 그래서 태그가 따로따로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의 A 태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링크고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따로따로 되어 있네요. 제목 A 태그 따로, 내용 A 태그 따로. 자, 같이 해도 되지만 일단 그럼 우리도 따로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태그를 중첩하는 거죠. 얘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H2라는 제목에 해당하는데 링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 컨텐츠는 헤딩 요소 두 번째 제목이면서 링크가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태그 하나 열려서 뭐 몇십 번째 줄 있다가 닫히고 그래요. 그래서 태그가 짧을 때 이 구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모든 태그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셔야지 중첩이 어려움이 없게 되고 이 중첩 구조가 잘못됐을 때 CSS가 먹지 않아요. 추후에 소스가 많아졌을 때 나중에 CSS 몇천 줄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링크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은 만약에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CSS 부분은 안 따라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따라해야 돼요. HTML 구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목표예요. CSS는 구경하라고 해드리는 거지만 HTML 구조가 나왔는데 모르겠다 하시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서 H2 안에 아까 A 태그 안에 이미지를 중첩시킨 것처럼 이 컨텐츠는 제목이면서 링크인 거예요. 이 컨텐츠는 문단이면서 링크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P 태그가 글자 색이 빨강이고 막 이러니까 밑에가 너무 커져서 요거는 잠시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기본으로 만들어 놨어요.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A 태그인, 근데 원래 파란색의 밑줄이 그어져야죠, 이것처럼. 근데 보라색의 밑줄이 그어진 건 한 번 방문한 링크여서 그래요. 한 번 클릭해서 들어간 링크는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포털 사이트에서 그 기본값들도 다 바꿔줄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 문서에 A 태그가 나온다면 일단 밑줄을 없애고 싶다. 그럼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프로퍼티를 넣고 none이라고 하면 데코레이션을 없애요. 밑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는 보통 상속밖에 하는데 지금은 상속에 대한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컬러를 지정할게요. 제가 이런 색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약간 초록색으로 됐어요. 이렇게 바꾼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이 걸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A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게 그 뜻이에요. 땡땡 호버라는 걸 태그 뒤에 붙이면 이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돼요. 그게 셀렉터가 되는 거죠.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상태가 되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아까 밑줄 없앤 걸 다시 주는 거예요. 언더라인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만약 CSS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속성들은 뭔지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CSS 속성, 특히 디자인 하셨던 분들은 더 CSS를 잘 하시게 되는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언문을 누가 갖고 있는지, 누구한테 지정하고 있는지 이 셀렉터가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 얘네를 모조리 모아서 박스 안에 넣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태그들을 모조리 하나의 태그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태그의 특성을 아직 다 배우지 않으신 상태인데 H1 태그와 P 태그 뭐 이런 태그들을 모조리 묶을 수 있는 태그는 HTML5에서는 뭐 시멘틱 태그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HTML 4.0에 XHTML GTD서만 볼 땐 div밖에 없어요. div 태그밖에 없는데 우리는 시멘틱 태그도 아직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그룹을 잡을 때 사용하는 div 태그는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네를 모조리 잘라내신 다음에 태그를 하나 적어요. div라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붙여넣기를 했을 때요. 요 들여쓰기가 막 들쑥날쑥이면 안 돼요. 탭키로 이게 탭키를 하면 우측으로 밀리죠. Shift 탭키를 누르면 좌측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지 마시고 하나 더. 왜냐하면 얘가 여기 있는 태그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더 상위 태그로 봐요. 그래서 상위 태그가 더 왼쪽으로 나오게끔 코딩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해져요, 나중에.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H2 태그 내에 A가 있으면 A가 하위 요소가 된단 말이죠. 얘도 밀어주고 P 태그에 A 태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가장 정렬이 잘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div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쏙 넣었어요. 그러면 이 div에 뭘 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div 태그를 셀렉터로 잡고 div 태그가 나온다면 CSS 선언문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컬러라고 했으면 이건 글자색이었죠. 그런데 이 컬러를 제가 약간 베이지색으로 주는데 이 앞에다가 백그라운드 대시를 붙이게 되면 배경 색상을 주는 게 돼요. 세이브를 해보면 이렇게 얘네를 한데 묶고 있는 div가
크기를 갖게 되죠. 색상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크기를 주는 거예요. 크기는 가로, 세로 지정하는데 이미지에 줬던 이 속성인 거죠. 위드 값을 한 300픽셀을 주겠다. 그럼 이렇게 줄어들어요. 좀 작으니까 400픽셀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문서의 정중앙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라는 걸 사용해요. 자, 여기에서 레프트 라이트는 아시겠죠? 방향이니까. 마진이란 건 뭐냐? 그냥 여백이에요. 이 div 태그의 왼쪽 여백을 자동으로 맞추고 이 div 태그의 오른쪽 여백을 자동으로 맞추겠다 하면 얘가 중앙에 와요. 이 개념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중앙 보낼 때 이렇게 쓰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꾸만 하나씩 늘어났는데 CSS는 그냥 구경하시는 거니까 많이 볼수록 좋아요. 자, 보더 레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보더 레디어스라는 것은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내가 30픽셀 둥글게 하겠다 하면 여기 모서리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색상 좀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둥글게 하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를 더 해보면 글자의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하겠다 하면 이 div 태그 내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중앙에 옵니다. 자, 모양이 그리 훌륭하진 않지만 CSS를 한번 훅 둘러보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